한국 문화에 심취했다고 비난받던 제가 현재는 몇 년 전 프랑스에서 한국병 환자라며 조롱받던 과거를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고 가족들조차 현실을 직시하라는 따끔한 충고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이름은 프랑스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K-팝 안무가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체 제 삶에 어떤 격변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소박한 마을에서 태어난 에밀리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평온한 시골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모두 알고 지내는 공동체였으며 새로운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로, 어머니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함을 미덕으로 삼으셨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로 성장했으며 딱히 반항심을 표출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춤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춤을 추는 가수들이 많았지만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K-팝 무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가수들은 대체로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관객과 즉흥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움직이곤 했습니다. 춤을 추는 경우도 있었으나 안무가 칼같이 정확하게 맞춰진다기보다는 퍼포먼스의 부수적인 요소처럼 가볍게 가미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군무,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티스트들. 저는 그 무대를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음악방송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출한 조명과 단순한 배경 속에서 오직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팝 무대는 시각적인 요소까지 철저하게 계산되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연출, 무대 세트 구성, 카메라 워킹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완벽한 무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K-팝 안무를 독학으로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안무를 숙지했고 방에서 거울을 보며 끊임없이 반복 연습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에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여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단순히 에밀리가 조금 특이한 아이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너 또 한국 아이돌 춤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한국어를 배워서 프랑스에서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거야? 너 프랑스 사람 아니야? 왜 매일 한국적인 것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농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이 지속되자 점차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친구들이 제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게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병 환자 카크칸 씨가께 그 글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학교에서 더욱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저의 열정을 공감하지 못하셨습니다. 에밀리, 현실을 직시해야지. 춤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한국에서 댄서가 된다고? 너는 프랑스인이야. 그런 꿈은 그냥 취미 생활로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부모님과 심각하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지지하거나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한명성 높은 한국 댄서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춤을 잘 췄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곳에서 직접 부딪혀 경험해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여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틈틈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한국행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확고한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분명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모아둔 돈 전부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한국에 가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제대로 생존할 수는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한글 간판들과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홍대 인근의 한 댄스 학원에 등록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댄스 수업에 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학으로 배웠지만 일정 수준의 춤 실력은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듬감이 너무 다르네. 동작이 부드럽지 않아.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기초 기본기부터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벅찼고 제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국까지 왔는데 이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홀로 연습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욱 치열하게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 저는 마침내 첫 번째 오디션을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오디션 당일 아침,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심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했고
부족했던 기본기와 한국어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꿈을 쫓겠다고 결심했지만 과연 내가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디션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아이돌 그룹의 컴백 무대에 함께 설 백댄서 오디션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저처럼 외국인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듯한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렵했으며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다음 차례입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오디션장에는 몇 명의 심사위원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안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연습했던 그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긴장감 때문인지 제 동작이 점차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작은 실수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지켜봤고 그 시선이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음악이 끝나자 저는 깊게 인사한 뒤 빠르게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을 관찰하니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 결과는 당연하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몇 달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단지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며칠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침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부족했던 기본기를 보완하기 위해 매일 반복 연습을 했고 어렵고 힘든 동작도 끝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댄스 학원에서 알게 된 한 친구가 작은 규모의 공연에서 백댄서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에밀리, 이번 공연은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너도 한번 지원해 볼래? 그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무대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다시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관객들의 환호성과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순간 꿈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한 관계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에밀리 씨, 혹시 다음 달에 개최되는 또 다른 공연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대에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규모의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백댄서 오디션에 도전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저는 침착한 태도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연습했던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꿈을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백댄서로서 처음으로 대형 무대에 서게 된 날, 저는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몇 주 동안 쉴 틈 없이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전문 프로댄서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위치, 동선, 표정 연기까지 모든 요소가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리허설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안무 감독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저는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새벽까지 연습실에 남아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무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번 무대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존경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 즉 스우파 우승팀들의 콘서트였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은 한국의 여성 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공연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그 무대에서 백댄서로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웁에 출연했던 댄서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홀로 춤을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고 영감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춤을 보며 감탄했고, 언젠가 저렇게 멋진 무대에서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제가 서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대기실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메이크업을 재점검하는 사람들, 안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백댄서들,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 저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 대기하던 중 스우파의 우승팀인 홀리뱅의 허니제이와 아이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다운 태도로 차분한 모습이었고, 리허설 중에도 서로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를 말입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에서 아이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키는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오직 즐기세요. 그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를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고 강렬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음악에 몸을 맡겨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 그들의 터져나오는 환호성, 그리고 제 옆에서 빈틈없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스우파 댄서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종료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저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백댄서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혹시 들었어? 방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팬들이 네가 무대에서 실수했다고 난리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고 트위터와 팬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외국인 백댄서 한 명이 박자를 놓친 것 같은데 스우파 댄서들과 함께 춤추려면 기본기가 더 탄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외국인 백댄서인데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무대 위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가차없이 냉정했고 일부 사람들은 저의 국적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백 댄서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혹독한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수많은 팬들.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K-팝 팬이 아니라 진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전문 댄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습실에서 개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스우파 측에서 다음 공연에도 당신과 함께 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실력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수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굳건히 일어서는 불굴의 힘이었습니다. 스우파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점차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수들과 함께 활동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안무를 익혔고 방송 무대뿐만 아니라 콘서트, 대형 페스티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활동 영역을 폭넓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프로백 댄서로 확고히 인정받으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설수록 한 가지 감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로 프랑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프랑스를 떠나온 것에 대해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저는 오직 제 꿈만을 바라보며 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가족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매일 아침 빵집에서 풍겨오던 따뜻한 크루아상 냄새, 가족들과 함께 산책했던 작은 공원, 친구들과 떠들던 학교 복도의 풍경, 그리고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어느 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에밀리,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고 계셨지만 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건 알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온 곳이고 제 모든 땀과 노력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이며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댄서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보람이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무대에만 서는 삶이 내게 최선일까? 그때 저는 하나의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나만의 댄스 학원을 설립하자. 프랑스에서도 K-팝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한국의 정교한 댄스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복귀하여 한국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구축한 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댄스팀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학원 부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마침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프랑스 공항에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에밀리. 그 순간 저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K-팝 댄스 학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고, K-팝 아이돌들의 안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원을 개원하자마자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열광적이었습니다. 첫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은 K-팝 아이돌들의 춤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단순히 안무만 따라하는 것을 넘어 한국식의 디테일한 표현력과 수준 높은 퍼포먼스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혹독한 연습 방법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학원의 명성이 확산되면서 저는 프랑스의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식 행사에서 K-팝 댄스 전문가로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팝 팬이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조롱받았던 제가 이제는 K-팝 문화를 유럽에 널리 알리는 주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프랑스 가수 쪽에서 너에게 안무를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한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댄서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가수들이 제게 전문적인 안무를 요청할 정도로 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저에게 퍼포먼스 디렉팅을 맡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댄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K-팝 스타일의 높은 완성도를 갖춘 퍼포먼스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콘서트 안무를 직접 기획하고, 때로는 유럽 투어 공연에도 참여하면서 안무가로서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K-팝 댄스 스타일을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혁신적인 시도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안무가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K-팝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유럽의 여러 가수와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책임지는 총괄 안무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K-팝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제 학원은 유럽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배운 전문적인 퍼포먼스 연습 방식이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했고, 그 덕분에 학원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찾았습니다. 에밀리 씨, 밖에 손님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조롱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오래전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를 비웃고 놀려대던 그 아이들,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춤을 추던 저를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고 한국병 걸렸다며 조롱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혹시 나 기억해? 저는 물론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기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거야? 그들은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유명해질 사람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데 네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 너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K-팝 안무가잖아. TV에서도 너를 봤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이제 K-팝 정말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저를 비웃고 따돌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K-팝 팬이 되어 제 성공을 인정하러 찾아왔다니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진심으로 제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 우리가 널 놀렸던 거. 솔직히 너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조금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학원의 내부 공간을 천천히 보여주며 저의 성공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광활한 연습실, 수강생들로 가득 찬 스튜디오, 벽에 걸린 유명 가수들과 함께 찍은 협업 사진들.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제 학원의 규모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짜 멋있다. 네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결국 너였네. 그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들에게 조롱받았고 고립되었으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꿈을 완벽하게 현실로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제 성공을 인정하며 직접 찾아와 축하해 줄 정도의 위치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나는 단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했을 뿐이야.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넨 후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들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방문 자체가 제게 또 하나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꿈을 쫓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새로운 목표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꿈을 펼칠 기회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K-팝 팬이라는 이유로 외톨이가 되었던 제가 이제는 K-팝을 세계 무대에 전파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저의 꿈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춤을 추고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에밀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조롱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